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처럼 정해진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참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삶의 균형을 잡고 또 나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 그 실용적인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삶을 대하는 여러 태도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 속에서 당신의 일상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의 도구들을 꺼내보는 거죠. 실패에 대한 관점부터 성공의 재정의까지.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개념부터 시작해 보죠. 바로 10% 법칙인데요. 10% 법칙? 네, 뭘 하든 한 10% 정도만 의미 있는 결과로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을 10편 쓰면 1편 건지고 10명한테 다가가면 1명 정도만 나를 좋아해 줄 거다. 이런 태도. 그렇죠.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패배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90%는 실패라고 미리 정해놓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이게 사실은 지독한 낙관주의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역설적이고 재밌는 지점이에요. 지독한 낙관주의라. 아니 90% 실패를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낙관주의가 되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내 글을 좋아해 준다. 네. 그럼 몇 명이죠? 500만 명이에요. 500만. 네, 내가 설 자리는 딱 하나면 되는데 세상에 나를 좋아해 줄 가능성이 500만이나 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다르네요. 90%의 거절이 아니라 10%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취업이든 연애든 사업이든 90%의 실패는 그냥 데이터 수집 과정일 뿐이고 나는 나에게 맞는 그 10%를 찾아다니는 탐험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의 실패를 각오하라는 게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시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실패를 비용이 아니라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권처럼 생각하라는 말이네요.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맞아요. 영상 속 저자의 개인적인 예시를 보면 더 와닿아요. 그때 그 사람과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혹은 소설가 공모전에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다른 종류의 작가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모든 실패가 결국은 다른 길로 가는 문을 열어준 셈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걸 깨닫는 순간 지나온 모든 거절과 실패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상처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이정표로 재해석하는 거네요.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문으로 가면 된다는 유연함. 바로 그 유연함이 핵심입니다. 이 유연한 태도라는 게 비단 성공과 실패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삶을 대하는 태도 전반에서도 이런 유연한 균형 감각을 강조하던데요. 맞아요. 바로 그 유명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거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는 보통 인생의 태도를 둘 중 하나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성취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삶.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고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삶. 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만 골라야 하냐는 거죠. 그러게요. 마치 치킨 시킬 때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고민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 반반 시키면 그만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생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유가 참 재미있죠. 그런데 사실 치킨은 반만 시키면 그만이지만 인생에서는 그 두 가지 맛의 경계가 늘 모호하고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해저광처럼 야망에 불타올랐다가 내일은 모든 걸 내려놓은 도인처럼 사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그 균형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 제시하나요?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365일 중 170일쯤은 그냥 만족했으면 싶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매일같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삶의 절반 정도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를 즐기자는 거죠. 동네 산책을 사랑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경쟁식 없는 한 마리 동물로서의 나를 인정해 주자는 거고요. 네, 삶의 절반은 자아 실현이라는 뜨거운 양념 맛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재를 음미하는 고소한 후라이드 맛으로 채운다는 거네요. 맞아요. 하나의 깃발만 꽂고 돌진하는 게 아니라는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오히려 그 양극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하며 나만의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 그 여정 자체가 바로 당신만의 고유한 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죠.
그렇게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 나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게 이제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영상에서도 과거의 롤모델들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현실적이죠. 예전에는 학자, 작가, 법조인처럼 선배들이 닦아놓은 성공의 길이 비교적 명확했어요. 네, 그 길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길들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작가가 되는 길만 봐도 그렇죠. 예전엔 신춘문예나 문예지 공모전 등단이 거의 유일한 길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SNS에서 인기를 얻어 책을 내거나 독립 출판을 하거나 출판사에 직접 투고하는 등 방식이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루트가 없으니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뭐랄까 정글의 시대가 된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엄청난 불안감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엄청난 해방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맞춰 재단된 기성복 같은 삶을 억지로 입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대신 온전히 나에게만 딱 맞는 맞춤복 같은 삶을 직접 디자인해야 하는 거고요. 네, 맞춤복을 디자인하려면 나만의 철학,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영상에서는 그 힘이 결국 자기만의 언어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만의 언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껏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전대미문의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낯선 길을 가려면 남의 지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린 지도가 필요하고 그 지도를 그리려면 나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 자기만의 언어라.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남들이 보기엔 여러 번의 이직이 끈기 없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나만의 언어가 있는 사람은 그걸 다양한 산업을 탐색하며 나의 핵심 역량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남의 평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서사를 내가 직접 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스로의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 언어의 힘으로 불안을 잠재우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90%의 실패를 겪으며 나만의 10%를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 영상에서 말하는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남들이 보기엔 실패의 연속이지만 나에게는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고유한 서사가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낯선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일종의 생존 도구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영상에서 아주 강력한 도구 하나를 제시하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라고요? 네. 삶이라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기술로 감사를 설명합니다. 감사가 기술이라는 표현이 신선하네요. 어떤 선택의 결과에서도 꿀을 얻어내는 기술이라고 했던가요? 네. 똑같은 직장을 1년 다닌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한 명은 매일 월급, 상사, 업무에 대해 불평만 했고 다른 한 명은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고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지냈어요. 1년 뒤 두 사람의 삶의 만족도, 정신적 에너지, 심지어 미래의 기회까지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불평만 한 사람은 에너지를 소진했지만 감사한 사람은 경험과 관계라는 자산을 얻었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자칫 잘못 들으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정신승리처럼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괜찮아, 감사해야 해라고 되뇌면서 정작 필요한 변화나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에서도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간주하는 거예요.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건 결핍을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결핍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발견해내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오히려 결핍과 맞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의 기술이죠. 아, 결핍을 아는 사람의 기술이다. 네, 그는 부족한 현실 너머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어려운 과제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나은 삶으로 갈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더해주고 싶어 하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실제 연구 결과들도 감사하는 태도가 운동이나 명상만큼이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결국 다른 사람들이 비교와 박탈감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감사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쥐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살고 있으니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영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감사하면 끝이라는 말이네요. 그야말로 치트키 같은 거죠. 그렇게 감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영상에서 다루는 성공에 대한 역설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도박꾼들 사이의 격언 말이죠. 네. 처음 카지노에 가서 돈을 다 잃으면 신이 사랑하는 사람, 큰 돈을 따면 신이 버린 사람이라는 말이요. 정말 섬뜩하면서도 뼈가 있는 말이죠. 네. 실패 없이 너무 일찍, 너무 크게 성공하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토록 모두가 바라는 성공인데 말이죠. 그게 갑작스러운 성공은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할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째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성장 과정이요. 네. 처음 경험한 너무나 강렬한 성공의 쾌감은 뇌리에 박혀서 그보다 약한 자극에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더 큰 성공, 더 큰 자극만을 쫓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는 조급하고 취약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서서히 단단해지는 과정을 건너뛰어버렸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삶의 점진성 그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고 영상은 말합니다. 점진성. 어제보다 살짝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만약 어제보다 살짝 더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이걸로 내 인생의 면역력이 조금 더 강해졌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태도. 그런 태도가 우리를 길고 단단한 길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요즘 유행하는 자기계발서들이 가르치는 방향과는 정반대네요. 그렇죠. 대부분 최대한 빠르고 크게 성공하려고 부추기잖아요. 영상에서도 이 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더라고요. 네. 성공의 정의를 너무나 좁게 주로 돈과 일에만 국한시킨다는 비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 돌봄, 우정, 내면의 평화 같은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은 성공을 위해 희생해야 할 장애물처럼 취급되고요.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며 질주하는 도파민 전차가 되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했어요. 그렇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계발은 삶의 한 부분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삶의 총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네. 돈, 사랑, 인기, 건강. 어느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1등을 하기 위해 소시오패스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치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묶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게 하는 지혜. 즉, 삶을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겠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실패를 끌어안는 10% 법칙부터 양극단의 균형을 잡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의 지혜. 네. 그리고 스스로의 언어로 길을 만드는 자기만의 롤모델이 되는 법까지. 맞아요. 결국 핵심은 세상이 정해놓은 단 하나의 정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고유한 삶의 풍경을 정성껏 가꾸어 나가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에서 내가 선택한 욕망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선택한 욕망을 선택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을 어떤 욕망의 시스템 속에 의식적으로 집어넣으면 그 욕망이 나를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는 그 욕망들은 당신이 정말로 신중하게 공인하고 선택해서 배치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혹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네. 당신의 삶이라는 배를 어떤 욕망의 물가에 데려다 놓을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